우리의 삶 속으로 고요히 그리고 아주 깊숙이 스며드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 위험은 대놓고 공격적인 모습이나 누구나 알아차릴 수 있는 악의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평범하고 심지어 매력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얼굴 뒤에 숨어 있곤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탐색할 이야기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위험에 대한 것입니다. 정신분석학의 거장 칼 융이 발견한 인간 내면의 가장 어두운 경고 신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지혜를 통해 당신의 영혼을 지킬 수 있기를,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빛을 주변에도 널리 퍼뜨려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 지혜의 여정을 계속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듣는 모든 분들에게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칼 융은 자신의 환자들, 특히 가장 위험하다고 판단된 환자들의 73%가 파괴적인 행동을 보이기 전에 놀랍도록 동일한 경고 신호를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융은 이 신호를 감지했을 때 즉시 그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유일한 보호책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치명적인 신호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한 개인이 자신의 그림자를 다른 사람에게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투사하기 시작할 때 나타납니다. 그림자 투사. 조금은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 이 심리학적 용어는 단순히 학문적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구할 수 있는 강력한 경고 시스템입니다. 1913년 융은 인간의 위험성에 대한 그의 이해를 송두리째 바꿔놓은 한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매력적이고 말을 아주 잘했으며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융은 그의 말 속에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어떤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 환자가 악하다거나 교활하다고 묘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놀랍게도 똑같은 특성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특성들은 융이 보기에 바로 환자 자신이 부정하고 있는 자신의 어두운 모습이었습니다. 환자는 단순히 다른 사람을 오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체계적으로 자신의 내면의 어둠, 즉 그림자를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투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불과 6개월 만에 이 환자는 3개의 중요한 관계를 파탄냈고 동료 2명을 해고당하게 만들었으며 심지어 자신의 친형제를 신경쇠약 직전까지 몰고 갔습니다. 이 모든 일을 저지르는 동안 그는 스스로를 완벽한 결백과 순수의 존재로 여겼으며 자신이 이 모든 사건의 피해자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융은 이것이 단순한 오해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인간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심리적 메커니즘을 목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무의식적인 그림자 투사와 절대적인 확신의 결합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무서운 부분은 이제부터입니다. 현대 뇌과학은 이 과정에 대해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로버트 세폴스키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한 사람이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그림자를 투사할 때 그의 뇌에서는 망상 상태에 빠졌을 때와 동일한 신경회로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 사람은 의식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뇌가 말 그대로 현실에 대한 인식을 왜곡하고 조작된 현실을 진짜라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림자 투사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토록 설득력 있게 보이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왜곡된 인식을 진심으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들은 심리학자들이 현실 왜곡장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을 잘못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자신의 왜곡된 렌즈를 통해 당신을 보도록 설득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군가가 당신이 가져본 적 없는 동기, 느껴본 적 없는 감정, 품어본 적 없는 의도를 가졌다고 맹렬히 비난하던 경험 말입니다. 당신이 어떤 증거를 제시해도 그들의 확신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실시간으로 그림자 투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 그림자 투사는 한 번 시작되면 끔찍한 심리적 피드백 루프를 만듭니다. 투사가 강해질수록 투사하는 사람의 확신은 더욱 강고해집니다. 이 악순환은 한 개인을 넘어 가족 전체, 직장, 심지어 지역 사회 전체를 함정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고대의 지혜는 융이 이것을 과학적으로 명명하기 훨씬 이전부터 이 현상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자신의 불순함을 외부의 대상으로 비추는 어두워진 거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을 본다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융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그림자 투사자들이 단순히 현실을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점점 더 진짜처럼 느껴지는 대체 현실을 창조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위험한 그림자 투사를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융은 5가지 명백한 경고 신호를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신호, 타인의 동기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혹시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은 한 사람이야 라고 당신의 내면 상태와 동기, 성격에 대해 마치 신의 계시라도 받은 것처럼 완벽한 확신을 가지고 단정합니다. 두 번째 신호, 반대 증거에 대한 면역력입니다. 당신이 어떤 설명을 하거나 오해를 풀려고 노력하거나 명백한 반대 증거를 제시해도 그들의 인식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당신의 해명을 그들의 주장이 옳다는 추가적인 증거로 예곡해서 받아들입니다. 세 번째 신호, 증거에 비해 과도한 감정적 격렬함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소하게 여기거나 아예 인지하지도 못하는 행동에 대해 그들은 엄청나게 강한 감정적 반응을 보입니다. 이 격렬한 감정은 당신의 실제 행동이 아니라 그들 내면에서 투사된 어두운 내용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신호, 일관된 피해자 서사입니다. 그들은 항상 다른 사람의 악에, 조종, 잔인함의 무고한 희생양이 되는 갈등에 휘말립니다. 이야기 속 등장인물은 계속 바뀌지만 그들은 언제나 억울하게 당하는 주인공 역할을 고수합니다. 다섯 번째 신호, 주변인 포섭 행동입니다. 그들은 미묘하게 혹은 노골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자신과 똑같은 시선으로 보도록 만듭니다. 이는 종종 당신의 인격이나 행동에 대해 걱정해주는 척하는 대화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이 5가지 신호가 한 사람에게서 동시에 나타난다면 당신은 단순한 오해나 성격 차이를 겪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무언가를 파괴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무의식적인 그림자 투사에 직면한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평판이든 관계든 혹은 당신의 정신이든 말입니다. 이 파괴의 과정은 예측 가능한 6단계의 패턴을 따릅니다. 1단계, 초기 투사. 당신의 현실과 맞지 않는 미묘한 비난이나 지적이 시작됩니다. 당신은 아마 이것을 단순한 오해로 여기고 넘길 것입니다. 2단계, 확신 굳히기. 투사는 더욱 빈번해지고 확신에 차게 됩니다. 당신이 아무리 바로잡으려 해도 그는 자신의 인식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3단계, 현실 왜곡. 그는 당신의 모든 행동을 자신의 투사 필터를 통해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아무 의미 없는 행동도 악의적인 의도의 증거가 됩니다. 4. 사회적 포섭.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에 대한 걱정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항상 염려하거나 염려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5단계, 집단적 사로잡힘. 이제 다른 사람들도 그의 렌즈를 통해 당신을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도 모를 비난에 맞서 자신을 방어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6단계, 체계적 배제. 집단은 공유된 투사를 중심으로 뭉쳐 주로 투사자의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특성을 이유로 당신을 체계적으로 배제하거나 공격합니다. 이 패턴을 이해하는 것은 수년간의 심리적 피해로부터 당신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2단계를 인식하고 투사가 집단적인 힘을 얻기 전에 그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융이 발견한 위험한 신호는 그림자 투사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훨씬 더 위험한 몇 가지 심리 상태를 경고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자아 팽창입니다. 그림자 투사자들이 무의식적으로 위험하다면 자아가 팽창된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자신의 정의로움을 확신하면서도 자신의 그림자는 완전히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구원자, 현자, 진실의 전달자, 혹은 정의로운 심판자와 같은 거대한 원형적 에너지에 사로잡힙니다. 겉보기에는 영적으로 진화했거나 도덕적으로 우월해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꺼이 그들의 권위에 복종하게 되어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페르소나와의 완전한 동일시입니다. 페르소나란 우리가 대중 앞에서 쓰는 사회적 가면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 기대에 너무 완벽하게 적응한 나머지 자신의 진정한 자아와 그림자와의 연결을 모두 잃어버립니다. 이들은 종종 사회적 적절성의 모델처럼 보입니다. 언제나 할 말을 알고 행동할 방법을 알죠. 그러나 이 완벽함 뒤에는 끔찍한 공허함이 숨어 있습니다. 억압된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고 밀봉된 용기 속 압력처럼 무의식에 축적되다가 어느 순간 파괴적인 방식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특히 체면과 타인의 시선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에서는 더욱 경계해야 할 위험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가장 무서운 신호는 원형애의 사로잡힘일 것입니다. 이것은 한 개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초개인적 에너지의 통로가 되어버리는 상태입니다. 그들의 눈빛과 목소리가 변하고 개인적 경험에서 비롯되지 않은 권위를 가지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행하는 일에 대해 초인적인 확신과 목적의식을 느끼지만 구원자 원형에 사로잡힌 사람이 결국 자신이 반대한다고 주장했던 바로 그 모습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그 끝은 파괴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융이 지적한 위험한 신호는 반복 강박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계속해서 똑같은 고통스러운 상황을 재현하면서 스스로를 잔인한 운명의 희생자라고 믿는 패턴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해결되지 않은 심리 드라마에 다른 사람들을 무의식적으로 끌어들여 같은 역할을 하도록 만듭니다. 이 모든 위험한 신호들의 중심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성찰의 부재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용기가 없을 때 우리의 어둠은 외부로 향해 타인을 공격하고 관계를 파괴합니다. 융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타인에게서 강하게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무언가를 발견했다면 그것이 혹시 내 안에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림자의 일부는 아닌지 먼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타인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부디 오늘 나눈 이 지혜가 당신의 삶에서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보호하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용기와 세상을 명확히 볼 수 있는 지혜가 함께하기를, 그리하여 당신의 모든 관계가 진실과 평화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지혜가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함께 해주셔 우리의 삶 속으로 고요히 그리고 아주 깊숙이 스며드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 위험은 대놓고 공격적인 모습이나 누구나 알아차릴 수 있는 악의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평범하고 심지어 매력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얼굴 뒤에 숨어 있곤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탐색할 이야기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위험에 대한 것입니다. 정신분석학의 거장 칼 융이 발견한 인간 내면의 가장 어두운 경고 신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지혜를 통해 당신의 영혼을 지킬 수 있기를,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빛을 주변에도 널리 퍼뜨려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 지혜의 여정을 계속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듣는 모든 분들에게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칼 융은 자신의 환자들, 특히 가장 위험하다고 판단된 환자들의 73%가 파괴적인 행동을 보이기 전에 놀랍도록 동일한 경고 신호를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융은 이 신호를 감지했을 때 즉시 그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유일한 보호책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치명적인 신호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한 개인이 자신의 그림자를 다른 사람에게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투사하기 시작할 때 나타납니다. 그림자 투사. 조금은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 이 심리학적 용어는 단순히 학문적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구할 수 있는 강력한 경고 시스템입니다. 1913년 융은 인간의 위험성에 대한 그의 이해를 송두리째 바꿔놓은 한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매력적이고 말을 아주 잘했으며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융은 그의 말 속에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어떤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 환자가 악하다거나 교활하다고 묘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놀랍게도 똑같은 특성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특성들은 융이 보기에 바로 환자 자신이 부정하고 있는 자신의 어두운 모습이었습니다. 환자는 단순히 다른 사람을 오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체계적으로 자신의 내면의 어둠, 즉 그림자를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투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불과 6개월 만에 이 환자는 3개의 중요한 관계를 파탄냈고 동료 2명을 해고당하게 만들었으며 심지어 자신의 친형제를 신경쇠약 직전까지 몰고 갔습니다. 이 모든 일을 저지르는 동안 그는 스스로를 완벽한 결백과 순수의 존재로 여겼으며 자신이 이 모든 사건의 피해자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융은 이것이 단순한 오해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인간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심리적 메커니즘을 목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무의식적인 그림자 투사와 절대적인 확신의 결합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무서운 부분은 이제부터입니다. 현대 뇌과학은 이 과정에 대해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로버트 세폴스키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한 사람이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그림자를 투사할 때 그의 뇌에서는 망상 상태에 빠졌을 때와 동일한 신경회로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 사람은 의식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뇌가 말 그대로 현실에 대한 인식을 왜곡하고 조작된 현실을 진짜라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림자 투사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토록 설득력 있게 보이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왜곡된 인식을 진심으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들은 심리학자들이 현실 왜곡장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을 잘못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자신의 왜곡된 렌즈를 통해
당신을 보도록 설득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군가가 당신이 가져본 적 없는 동기, 느껴본 적 없는 감정, 품어본 적 없는 의도를 가졌다고 맹렬히 비난하던 경험 말입니다. 당신이 어떤 증거를 제시해도 그들의 확신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실시간으로 그림자 투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 그림자 투사는 한번 시작되면 끔찍한 심리적 피드백 루프를 만듭니다. 투사가 강해질수록 투사하는 사람의 확신은 더욱 강고해집니다. 이 악순환은 한 개인을 넘어 가족 전체, 직장, 심지어 지역 사회 전체를 함정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고대의 지혜는 융이 이것을 과학적으로 명명하기 훨씬 이전부터 이 현상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자신의 불순함을 외부의 대상으로 비추는 어두워진 거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을 본다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융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그림자 투사자들이 단순히 현실을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점점 더 진짜처럼 느껴지는 대체 현실을 창조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위험한 그림자 투사를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융은 5가지 명백한 경고 신호를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신호, 타인의 동기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혹시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은 한 사람이야 라고 당신의 내면 상태와 동기, 성격에 대해 마치 신의 계시라도 받은 것처럼 완벽한 확신을 가지고 단정합니다. 두 번째 신호, 반대 증거에 대한 면역력입니다. 당신이 어떤 설명을 하거나 오해를 풀려고 노력하거나 명백한 반대 증거를 제시해도 그들의 인식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당신의 해명을 그들의 주장이 옳다는 추가적인 증거로 예곡해서 받아들입니다. 세 번째 신호, 증거에 비해 과도한 감정적 격렬함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소하게 여기거나 아예 인지하지도 못하는 행동에 대해 그들은 엄청나게 강한 감정적 반응을 보입니다. 이 격렬한 감정은 당신의 실제 행동이 아니라 그들 내면에서 투사된 어두운 내용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신호, 일관된 피해자 서사입니다. 그들은 항상 다른 사람의 악에, 조종, 잔인함의 무고한 희생양이 되는 갈등에 휘말립니다. 이야기 속 등장인물은 계속 바뀌지만 그들은 언제나 억울하게 당하는 주인공 역할을 고수합니다. 다섯 번째 신호, 주변인 포섭 행동입니다. 그들은 미묘하게 혹은 노골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자신과 똑같은 시선으로 보도록 만듭니다. 이는 종종 당신의 인격이나 행동에 대해 걱정해주는 척하는 대화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이 5가지 신호가 한 사람에게서 동시에 나타난다면 당신은 단순한 오해나 성격 차이를 겪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무언가를 파괴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무의식적인 그림자 투사에 직면한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평판이든 관계든 혹은 당신의 정신이든 말입니다. 이 파괴의 과정은 예측 가능한 6단계의 패턴을 따릅니다. 1단계, 초기 투사. 당신의 현실과 맞지 않는 미묘한 비난이나 지적이 시작됩니다. 당신은 아마 이것을 단순한 오해로 여기고 넘길 것입니다. 2단계, 확신 굳히기. 투사는 더욱 빈번해지고 확신에 차게 됩니다. 당신이 아무리 바로잡으려 해도 그는 자신의 인식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3단계, 현실 왜곡. 그는 당신의 모든 행동을 자신의 투사 필터를 통해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아무 의미 없는 행동도 악의적인 의도의 증거가 됩니다. 4.
사회적 포섭.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에 대한 걱정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항상 염려하거나 염려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5단계, 집단적 사로잡힘. 이제 다른 사람들도 그의 렌즈를 통해 당신을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도 모를 비난에 맞서 자신을 방어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6단계, 체계적 배제. 집단은 공유된 투사를 중심으로 뭉쳐 주로 투사자의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특성을 이유로 당신을 체계적으로 배제하거나 공격합니다. 이 패턴을 이해하는 것은 수년간의 심리적 피해로부터 당신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2단계를 인식하고 투사가 집단적인 힘을 얻기 전에 그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융이 발견한 위험한 신호는 그림자 투사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훨씬 더 위험한 몇 가지 심리 상태를 경고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자아 팽창입니다. 그림자 투사자들이 무의식적으로 위험하다면 자아가 팽창된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자신의 정의로움을 확신하면서도 자신의 그림자는 완전히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구원자, 현자, 진실의 전달자, 혹은 정의로운 심판자와 같은 거대한 원형적 에너지에 사로잡힙니다. 겉보기에는 영적으로 진화했거나 도덕적으로 우월해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꺼이 그들의 권위에 복종하게 되어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페르소나와의 완전한 동일시입니다. 페르소나란 우리가 대중 앞에서 쓰는 사회적 가면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 기대에 너무 완벽하게 적응한 나머지 자신의 진정한 자아와 그림자와의 연결을 모두 잃어버립니다. 이들은 종종 사회적 적절성의 모델처럼 보입니다. 언제나 할 말을 알고 행동할 방법을 알죠. 그러나 이 완벽함 뒤에는 끔찍한 공허함이 숨어 있습니다. 억압된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고 밀봉된 용기 속 압력처럼 무의식에 축적되다가 어느 순간 파괴적인 방식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특히 체면과 타인의 시선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에서는 더욱 경계해야 할 위험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가장 무서운 신호는 원형애의 사로잡힘일 것입니다. 이것은 한 개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초개인적 에너지의 통로가 되어버리는 상태입니다. 그들의 눈빛과 목소리가 변하고 개인적 경험에서 비롯되지 않은 권위를 가지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행하는 일에 대해 초인적인 확신과 목적의식을 느끼지만 구원자 원형에 사로잡힌 사람이 결국 자신이 반대한다고 주장했던 바로 그 모습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그 끝은 파괴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융이 지적한 위험한 신호는 반복 강박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계속해서 똑같은 고통스러운 상황을 재현하면서 스스로를 잔인한 운명의 희생자라고 믿는 패턴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해결되지 않은 심리 드라마에 다른 사람들을 무의식적으로 끌어들여 같은 역할을 하도록 만듭니다. 이 모든 위험한 신호들의 중심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성찰의 부재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용기가 없을 때 우리의 어둠은 외부로 향해 타인을 공격하고 관계를 파괴합니다. 융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타인에게서 강하게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무언가를 발견했다면 그것이 혹시 내 안에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림자의 일부는 아닌지 먼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타인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부디 오늘 나눈 이 지혜가 당신의 삶에서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보호하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용기와 세상을 명확히 볼 수 있는 지혜가 함께하기를, 그리하여 당신의 모든 관계가 진실과 평화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지혜가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셔 우리의 삶 속으로 고요히 그리고 아주 깊숙이 스며드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 위험은 대놓고 공격적인 모습이나 누구나 알아차릴 수 있는 악의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평범하고 심지어 매력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얼굴 뒤에 숨어 있곤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탐색할 이야기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위험에 대한 것입니다. 정신분석학의 거장 칼 융이 발견한 인간 내면의 가장 어두운 경고 신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지혜를 통해 당신의 영혼을 지킬 수 있기를,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빛을 주변에도 널리 퍼뜨려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 지혜의 여정을 계속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듣는 모든 분들에게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칼 융은 자신의 환자들, 특히 가장 위험하다고 판단된 환자들의 73%가 파괴적인 행동을 보이기 전에 놀랍도록 동일한 경고 신호를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융은 이 신호를 감지했을 때 즉시 그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유일한 보호책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치명적인 신호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한 개인이 자신의 그림자를 다른 사람에게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투사하기 시작할 때 나타납니다. 그림자 투사. 조금은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 이 심리학적 용어는 단순히 학문적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구할 수 있는 강력한 경고 시스템입니다. 1913년 융은 인간의 위험성에 대한 그의 이해를 송두리째 바꿔놓은 한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매력적이고 말을 아주 잘했으며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융은 그의 말 속에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어떤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 환자가 악하다거나 교활하다고 묘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놀랍게도 똑같은 특성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특성들은 융이 보기에 바로 환자 자신이 부정하고 있는 자신의 어두운 모습이었습니다. 환자는 단순히 다른 사람을 오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체계적으로 자신의 내면의 어둠, 즉 그림자를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투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불과 6개월 만에 이 환자는 3개의 중요한 관계를 파탄냈고 동료 2명을 해고당하게 만들었으며 심지어 자신의 친형제를 신경쇠약 직전까지 몰고 갔습니다. 이 모든 일을 저지르는 동안 그는 스스로를 완벽한 결백과 순수의 존재로 여겼으며 자신이 이 모든 사건의 피해자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융은 이것이 단순한 오해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인간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심리적 메커니즘을 목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무의식적인 그림자 투사와 절대적인 확신의 결합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무서운 부분은 이제부터입니다. 현대 뇌과학은 이 과정에 대해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로버트 세폴스키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한 사람이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그림자를 투사할 때 그의 뇌에서는 망상 상태에 빠졌을 때와 동일한 신경회로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 사람은 의식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뇌가 말 그대로 현실에 대한 인식을 왜곡하고 조작된 현실을 진짜라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림자 투사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토록 설득력 있게 보이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왜곡된 인식을 진심으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들은 심리학자들이 현실 왜곡장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을 잘못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자신의 왜곡된 렌즈를 통해
당신을 보도록 설득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군가가 당신이 가져본 적 없는 동기, 느껴본 적 없는 감정, 품어본 적 없는 의도를 가졌다고 맹렬히 비난하던 경험 말입니다. 당신이 어떤 증거를 제시해도 그들의 확신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실시간으로 그림자 투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 그림자 투사는 한 번 시작되면 끔찍한 심리적 피드백 루프를 만듭니다. 투사가 강해질수록 투사하는 사람의 확신은 더욱 강고해집니다. 이 악순환은 한 개인을 넘어 가족 전체, 직장, 심지어 지역 사회 전체를 함정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고대의 지혜는 융이 이것을 과학적으로 명명하기 훨씬 이전부터 이 현상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자신의 불순함을 외부의 대상으로 비추는 어두워진 거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을 본다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융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그림자 투사자들이 단순히 현실을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점점 더 진짜처럼 느껴지는 대체 현실을 창조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위험한 그림자 투사를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융은 5가지 명백한 경고 신호를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신호, 타인의 동기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혹시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은 한 사람이야 라고 당신의 내면 상태와 동기, 성격에 대해 마치 신의 계시라도 받은 것처럼 완벽한 확신을 가지고 단정합니다. 두 번째 신호, 반대 증거에 대한 면역력입니다. 당신이 어떤 설명을 하거나 오해를 풀려고 노력하거나 명백한 반대 증거를 제시해도 그들의 인식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당신의 해명을 그들의 주장이 옳다는 추가적인 증거로 예곡해서 받아들입니다. 세 번째 신호, 증거에 비해 과도한 감정적 격렬함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소하게 여기거나 아예 인지하지도 못하는 행동에 대해 그들은 엄청나게 강한 감정적 반응을 보입니다. 이 격렬한 감정은 당신의 실제 행동이 아니라 그들 내면에서 투사된 어두운 내용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신호, 일관된 피해자 서사입니다. 그들은 항상 다른 사람의 악에, 조종, 잔인함의 무고한 희생양이 되는 갈등에 휘말립니다. 이야기 속 등장인물은 계속 바뀌지만 그들은 언제나 억울하게 당하는 주인공 역할을 고수합니다. 다섯 번째 신호, 주변인 포섭 행동입니다. 그들은 미묘하게 혹은 노골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자신과 똑같은 시선으로 보도록 만듭니다. 이는 종종 당신의 인격이나 행동에 대해 걱정해주는 척하는 대화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이 5가지 신호가 한 사람에게서 동시에 나타난다면 당신은 단순한 오해나 성격 차이를 겪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무언가를 파괴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무의식적인 그림자 투사에 직면한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평판이든 관계든 혹은 당신의 정신이든 말입니다. 이 파괴의 과정은 예측 가능한 6단계의 패턴을 따릅니다. 1단계, 초기 투사. 당신의 현실과 맞지 않는 미묘한 비난이나 지적이 시작됩니다. 당신은 아마 이것을 단순한 오해로 여기고 넘길 것입니다. 2단계, 확신 굳히기. 투사는 더욱 빈번해지고 확신에 차게 됩니다. 당신이 아무리 바로잡으려 해도 그는 자신의 인식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3단계, 현실 왜곡. 그는 당신의 모든 행동을 자신의 투사 필터를 통해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아무 의미 없는 행동도 악의적인 의도의 증거가 됩니다. 4.
사회적 포섭.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에 대한 걱정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항상 염려하거나 염려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5단계, 집단적 사로잡힘. 이제 다른 사람들도 그의 렌즈를 통해 당신을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도 모를 비난에 맞서 자신을 방어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6단계, 체계적 배제. 집단은 공유된 투사를 중심으로 뭉쳐 주로 투사자의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특성을 이유로 당신을 체계적으로 배제하거나 공격합니다. 이 패턴을 이해하는 것은 수년간의 심리적 피해로부터 당신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2단계를 인식하고 투사가 집단적인 힘을 얻기 전에 그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융이 발견한 위험한 신호는 그림자 투사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훨씬 더 위험한 몇 가지 심리 상태를 경고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자아 팽창입니다. 그림자 투사자들이 무의식적으로 위험하다면 자아가 팽창된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자신의 정의로움을 확신하면서도 자신의 그림자는 완전히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구원자, 현자, 진실의 전달자, 혹은 정의로운 심판자와 같은 거대한 원형적 에너지에 사로잡힙니다. 겉보기에는 영적으로 진화했거나 도덕적으로 우월해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꺼이 그들의 권위에 복종하게 되어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페르소나와의 완전한 동일시입니다. 페르소나란 우리가 대중 앞에서 쓰는 사회적 가면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 기대에 너무 완벽하게 적응한 나머지 자신의 진정한 자아와 그림자와의 연결을 모두 잃어버립니다. 이들은 종종 사회적 적절성의 모델처럼 보입니다. 언제나 할 말을 알고 행동할 방법을 알죠. 그러나 이 완벽함 뒤에는 끔찍한 공허함이 숨어 있습니다. 억압된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고 밀봉된 용기 속 압력처럼 무의식에 축적되다가 어느 순간 파괴적인 방식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특히 체면과 타인의 시선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에서는 더욱 경계해야 할 위험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가장 무서운 신호는 원형애의 사로잡힘일 것입니다. 이것은 한 개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초개인적 에너지의 통로가 되어버리는 상태입니다. 그들의 눈빛과 목소리가 변하고 개인적 경험에서 비롯되지 않은 권위를 가지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행하는 일에 대해 초인적인 확신과 목적의식을 느끼지만 구원자 원형에 사로잡힌 사람이 결국 자신이 반대한다고 주장했던 바로 그 모습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그 끝은 파괴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융이 지적한 위험한 신호는 반복 강박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계속해서 똑같은 고통스러운 상황을 재현하면서 스스로를 잔인한 운명의 희생자라고 믿는 패턴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해결되지 않은 심리 드라마에 다른 사람들을 무의식적으로 끌어들여 같은 역할을 하도록 만듭니다. 이 모든 위험한 신호들의 중심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성찰의 부재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용기가 없을 때 우리의 어둠은 외부로 향해 타인을 공격하고 관계를 파괴합니다. 융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타인에게서 강하게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무언가를 발견했다면 그것이 혹시 내 안에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림자의 일부는 아닌지 먼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타인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부디 오늘 나눈 이 지혜가 당신의 삶에서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보호하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용기와 세상을 명확히 볼 수 있는 지혜가 함께하기를, 그리하여 당신의 모든 관계가 진실과 평화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지혜가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함께 해주셔 우리의 삶 속으로 고요히 그리고 아주 깊숙이 스며드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 위험은 대놓고 공격적인 모습이나 누구나 알아차릴 수 있는 악의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평범하고 심지어 매력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얼굴 뒤에 숨어 있곤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탐색할 이야기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위험에 대한 것입니다. 정신분석학의 거장 칼 융이 발견한 인간 내면의 가장 어두운 경고 신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지혜를 통해 당신의 영혼을 지킬 수 있기를,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빛을 주변에도 널리 퍼뜨려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 지혜의 여정을 계속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듣는 모든 분들에게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칼 융은 자신의 환자들, 특히 가장 위험하다고 판단된 환자들의 73%가 파괴적인 행동을 보이기 전에 놀랍도록 동일한 경고 신호를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융은 이 신호를 감지했을 때 즉시 그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유일한 보호책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치명적인 신호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한 개인이 자신의 그림자를 다른 사람에게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투사하기 시작할 때 나타납니다. 그림자 투사. 조금은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 이 심리학적 용어는 단순히 학문적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구할 수 있는 강력한 경고 시스템입니다. 1913년 융은 인간의 위험성에 대한 그의 이해를 송두리째 바꿔놓은 한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매력적이고 말을 아주 잘했으며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융은 그의 말 속에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어떤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 환자가 악하다거나 교활하다고 묘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놀랍게도 똑같은 특성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특성들은 융이 보기에 바로 환자 자신이 부정하고 있는 자신의 어두운 모습이었습니다. 환자는 단순히 다른 사람을 오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체계적으로 자신의 내면의 어둠, 즉 그림자를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투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불과 6개월 만에 이 환자는 3개의 중요한 관계를 파탄냈고 동료 2명을 해고당하게 만들었으며 심지어 자신의 친형제를 신경쇠약 직전까지 몰고 갔습니다. 이 모든 일을 저지르는 동안 그는 스스로를 완벽한 결백과 순수의 존재로 여겼으며 자신이 이 모든 사건의 피해자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융은 이것이 단순한 오해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인간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심리적 메커니즘을 목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무의식적인 그림자 투사와 절대적인 확신의 결합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무서운 부분은 이제부터입니다. 현대 뇌과학은 이 과정에 대해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로버트 세폴스키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한 사람이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그림자를 투사할 때 그의 뇌에서는 망상 상태에 빠졌을 때와 동일한 신경회로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 사람은 의식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뇌가 말 그대로 현실에 대한 인식을 왜곡하고 조작된 현실을 진짜라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림자 투사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토록 설득력 있게 보이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왜곡된 인식을 진심으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들은 심리학자들이 현실 왜곡장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을 잘못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자신의 왜곡된 렌즈를 통해
당신을 보도록 설득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군가가 당신이 가져본 적 없는 동기, 느껴본 적 없는 감정, 품어본 적 없는 의도를 가졌다고 맹렬히 비난하던 경험 말입니다. 당신이 어떤 증거를 제시해도 그들의 확신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실시간으로 그림자 투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 그림자 투사는 한번 시작되면 끔찍한 심리적 피드백 루프를 만듭니다. 투사가 강해질수록 투사하는 사람의 확신은 더욱 강고해집니다. 이 악순환은 한 개인을 넘어 가족 전체, 직장, 심지어 지역 사회 전체를 함정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고대의 지혜는 융이 이것을 과학적으로 명명하기 훨씬 이전부터 이 현상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자신의 불순함을 외부의 대상으로 비추는 어두워진 거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을 본다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융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그림자 투사자들이 단순히 현실을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점점 더 진짜처럼 느껴지는 대체 현실을 창조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위험한 그림자 투사를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융은 5가지 명백한 경고 신호를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신호, 타인의 동기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혹시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은 한 사람이야 라고 당신의 내면 상태와 동기, 성격에 대해 마치 신의 계시라도 받은 것처럼 완벽한 확신을 가지고 단정합니다. 두 번째 신호, 반대 증거에 대한 면역력입니다. 당신이 어떤 설명을 하거나 오해를 풀려고 노력하거나 명백한 반대 증거를 제시해도 그들의 인식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당신의 해명을 그들의 주장이 옳다는 추가적인 증거로 예곡해서 받아들입니다. 세 번째 신호, 증거에 비해 과도한 감정적 격렬함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소하게 여기거나 아예 인지하지도 못하는 행동에 대해 그들은 엄청나게 강한 감정적 반응을 보입니다. 이 격렬한 감정은 당신의 실제 행동이 아니라 그들 내면에서 투사된 어두운 내용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신호, 일관된 피해자 서사입니다. 그들은 항상 다른 사람의 악에, 조종, 잔인함의 무고한 희생양이 되는 갈등에 휘말립니다. 이야기 속 등장인물은 계속 바뀌지만 그들은 언제나 억울하게 당하는 주인공 역할을 고수합니다. 다섯 번째 신호, 주변인 포섭 행동입니다. 그들은 미묘하게 혹은 노골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자신과 똑같은 시선으로 보도록 만듭니다. 이는 종종 당신의 인격이나 행동에 대해 걱정해주는 척하는 대화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이 5가지 신호가 한 사람에게서 동시에 나타난다면 당신은 단순한 오해나 성격 차이를 겪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무언가를 파괴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무의식적인 그림자 투사에 직면한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평판이든 관계든 혹은 당신의 정신이든 말입니다. 이 파괴의 과정은 예측 가능한 6단계의 패턴을 따릅니다. 1단계, 초기 투사. 당신의 현실과 맞지 않는 미묘한 비난이나 지적이 시작됩니다. 당신은 아마 이것을 단순한 오해로 여기고 넘길 것입니다. 2단계, 확신 굳히기. 투사는 더욱 빈번해지고 확신에 차게 됩니다. 당신이 아무리 바로잡으려 해도 그는 자신의 인식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3단계, 현실 왜곡. 그는 당신의 모든 행동을 자신의 투사 필터를 통해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아무 의미 없는 행동도 악의적인 의도의 증거가 됩니다. 4.
사회적 포섭.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에 대한 걱정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항상 염려하거나 염려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5단계, 집단적 사로잡힘. 이제 다른 사람들도 그의 렌즈를 통해 당신을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도 모를 비난에 맞서 자신을 방어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6단계, 체계적 배제. 집단은 공유된 투사를 중심으로 뭉쳐 주로 투사자의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특성을 이유로 당신을 체계적으로 배제하거나 공격합니다. 이 패턴을 이해하는 것은 수년간의 심리적 피해로부터 당신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2단계를 인식하고 투사가 집단적인 힘을 얻기 전에 그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융이 발견한 위험한 신호는 그림자 투사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훨씬 더 위험한 몇 가지 심리 상태를 경고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자아 팽창입니다. 그림자 투사자들이 무의식적으로 위험하다면 자아가 팽창된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자신의 정의로움을 확신하면서도 자신의 그림자는 완전히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구원자, 현자, 진실의 전달자, 혹은 정의로운 심판자와 같은 거대한 원형적 에너지에 사로잡힙니다. 겉보기에는 영적으로 진화했거나 도덕적으로 우월해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꺼이 그들의 권위에 복종하게 되어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페르소나와의 완전한 동일시입니다. 페르소나란 우리가 대중 앞에서 쓰는 사회적 가면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 기대에 너무 완벽하게 적응한 나머지 자신의 진정한 자아와 그림자와의 연결을 모두 잃어버립니다. 이들은 종종 사회적 적절성의 모델처럼 보입니다. 언제나 할 말을 알고 행동할 방법을 알죠. 그러나 이 완벽함 뒤에는 끔찍한 공허함이 숨어 있습니다. 억압된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고 밀봉된 용기 속 압력처럼 무의식에 축적되다가 어느 순간 파괴적인 방식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특히 체면과 타인의 시선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에서는 더욱 경계해야 할 위험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가장 무서운 신호는 원형애의 사로잡힘일 것입니다. 이것은 한 개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초개인적 에너지의 통로가 되어버리는 상태입니다. 그들의 눈빛과 목소리가 변하고 개인적 경험에서 비롯되지 않은 권위를 가지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행하는 일에 대해 초인적인 확신과 목적의식을 느끼지만 구원자 원형에 사로잡힌 사람이 결국 자신이 반대한다고 주장했던 바로 그 모습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그 끝은 파괴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융이 지적한 위험한 신호는 반복 강박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계속해서 똑같은 고통스러운 상황을 재현하면서 스스로를 잔인한 운명의 희생자라고 믿는 패턴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해결되지 않은 심리 드라마에 다른 사람들을 무의식적으로 끌어들여 같은 역할을 하도록 만듭니다. 이 모든 위험한 신호들의 중심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성찰의 부재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용기가 없을 때 우리의 어둠은 외부로 향해 타인을 공격하고 관계를 파괴합니다. 융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타인에게서 강하게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무언가를 발견했다면 그것이 혹시 내 안에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림자의 일부는 아닌지 먼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타인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부디 오늘 나눈 이 지혜가 당신의 삶에서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보호하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용기와 세상을 명확히 볼 수 있는 지혜가 함께하기를, 그리하여 당신의 모든 관계가 진실과 평화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지혜가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함께 해주셔 우리의 삶 속으로 고요히 그리고 아주 깊숙이 스며드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 위험은 대놓고